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이 준비돼 있죠. 오늘은 야당 의원을 만날 차례인데요. 최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혀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참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이기도 한데요.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17년 1월 2일이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에 소위 이 대외 활동을 굉장히 좀 자제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요. 네. 그동안에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우리 정치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돼서, 네. 때로는 한 시외버스를 타고 102개 전국의 시, 군구를 다니면서 네네. 일반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은 어떤 정치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까도 봤고, 또 많은 책도 읽으면서 작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뵙기도 하고, 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사례와 63년을 집권하고도 G2, G3가 됐었던 일본의 자민당 네. 사례를 포함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줄곧 당에 소속된 신분으로 계셨잖아요. 사실은 무소속 경험이 처음 아니십니까? 물론 처음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당에 소속된 것과 무소속이 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삶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는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혼자 무소속으로 있다가 보니까 여러 음. 가지 그 어떤 정치나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기회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지난 제가 그 한 2년 11개월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정치권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었는데 네네. 정말 우리 정치 크게 한번 바뀌고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고 절감하게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모신 계기가 된 것이 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셨어요. 한마디로 전문 관료 그리고 40세 이하,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전문 관료와 40세 이하를 겨냥하셨습니까? 신당 창당을 바로 전제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 정치를 한 지 36년쯤 됐습니다. 아주 네. 오래됐고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한 발 떨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네.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게 새로운 정치 세력, 음. 우리 정치를 바꾸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스스로들 민주화의 후예들 또는 산업화의 후예들을 자청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축이 돼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과 그동안의 국가에 대한 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네. 그러나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정치는 아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네. 제가 36년 전에 정치권을 들을 때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도 정치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네. 정치개혁과 쇄신과 또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안에 있다 나왔지만 네. 어떤 상한 국이 상했다고 생각할 때 음. 보통 우리는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0%, 40%, 50% 물갈이를 하게 되는데도 계속 정치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줘요. 말하면 국을 먹는데 국물을 갈았는데도 계속 배탈이 나요. 네. 저는 그 원인을 안에 있는 건더기째 통째로 상했는데 네. 물만 딸다 보니까 배탈이 나고 정치가 계획이 안 된다. 네네. 한 번 정도는 정말 한 번 정도는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이 바로 21세기 들어서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넘어선 전문가들 정말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들하고 네. 요즘에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러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준비가 정치권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들조차도
말하자면은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를 대거해서 네네. 이분들이 한번 정치판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되는 네네.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종착점은 결국 정당이고, 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게 창당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네. 정말 좀 중시 여기고 그동안의 경험, 밑바닥부터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필요성을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러면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이 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가. 그게 뭐 정당의 그렇습니다. 형태가 네. 됐던 뭐가 됐던.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정현 의원께서는 어떤 분들과 어떤 형식을 거쳐서 이렇게 조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력화를. 네네. 지금 그 네. 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한 1년 반부터, 네. 1년 반 전부터 그동안에 이제 쭉 여러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현인 그룹이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네. 전직 몇 분의 총리님들, 그리고 몇몇 원로 그 학자들을 포함한 소위 현인으로 네. 추앙받고 존경받아도 될 만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들었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 국회 300명 가운데 한미 한일 외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외교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 출신들이 우리 국회에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제 미래 문제들이 당장의 현재의 고통과 문제가 곧 우리의 미래 문제인데, 이 미래 세대들이 20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네. 30대 국회의원도 3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분들의 목소리는 절대로 세를 형성해서 나오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경제 분야도 거의 경제 전문가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은 과학자들과 과학기관장님들을 만나 뵀었었고, 네. 문화예술계도 그냥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과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그러한 분야의 인사들도 많이 뵙고, 네. 특히 외교관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다양한 계층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 뵈면서 네. 이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개인으로 훌륭하고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돼서 만약에 그런 국회의원의 영향력과 9명의 보좌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 분야의 실질적인 대의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왔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2030 젊은 세대가 주축이 돼서 세력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전현직,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50, 60 이런 세대가 될 것 같고, 전현직 뭐 외교관이나 뭐 고위 관계자 하셨던 분들, 이런 현인 그룹들을 만나셨다고 해서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현인들 연세 들어서 경험 경륜이 많고 네. 이제는 한 발 떨어져 있으면서 욕심은 없으면서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뵙고, 네. 또 중간 그룹도 뵙고, 아까처럼 과학자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도 뵙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정말로 젊은 그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네.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기존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하고 달리 자기들 방식의 창의적인 그런 인터넷을 포함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조그만 규제를 풀어준다면, 조그만 다르게 해준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창업도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네네.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분들을 만났지 어느 한 계층이나 또는 어른 세대들만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네. 정말 우리의 20대들, 30대들도 한 20, 30명씩 국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세를 형성해서 젊은 목소리,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 네네. 기존 정치권과 같이 과거만 따져가지고 묻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정치를 넘어선
미래를 향한 또 미래 자신들의 삶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네. 제시할 수 있겠다. 네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에 비유하시면서 이 물갈이뿐만 아니라 이제 건더기도 다 갈아치워야 된다, 판갈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3327번님. 이정현 의원님의 포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능력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혹시 불출마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나오신 말씀이고요. 네. 제가 다른 인터뷰도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상한 건더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것보다도 저는 선거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묻고 유권자들에게 답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까처럼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나름대로 내 그동안의 경험을 쏟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 당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 알다시피 호남에서 새누리당으로 네네. 24년을 출마해서 19년을 떨어지고 최근에 이렇게 2번 당선된 사람인데 네. 저는 무소속으로 말하자면 출마를 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래 가서 한번 그 정치 세력과는 뒷바라지하고 서포트해라 라는 제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저는 계속해서 그런 심부름을 할 것이고 네. 그러나 결코 제가 주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젊은 세대를 위한 어떤 세력화는 도움을 주시되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 과거에 몸을 담았던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 보수 통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통합을 해서 뭔가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네. 제가 왜 새로운 정치 세력화라는 얘기를 하게 됐냐면 네. 정말로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보수와 진보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한 의원도 이렇게 답한 사람이 없고 또 이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쭉 직접 가서 만나보고 하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본의 자민당이 63년 집권을 하면서 G2, G3가 된 비결에 대해서 와세다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자민당을 표결하면 캐치 올 파티다. 말하자면 포괄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한 당 안에 진보와 보수를 다 품고 그 안에서 노선이 좀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토론해서 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런 사례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노동당이 네. 토니 블레어를 내세워서 제3의 길로 네. 말하자면 보수 정당의 정책들을 가져다가 집권에 성공을 했고 네. 아주 잘 이렇게 했고 또 미국의 민주당도 연달아서 공화당이 3번 집권한 이후에 클린턴이 신민주당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성공을 했고 메르켈도 말하자면 보수당의 기민당과 진보당의 3인당이 알겠습니다. 같이 연합과 연대를 해서 성공을 하고 마크롱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한국도 보수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 이러한 캐치 올 파티 그리고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네. 함께 한 당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짧게 답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난 2016년 9월에 단식을 일주일 정도 하셨잖아요. 지금 황 대표 단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저렇게 하고 계신 분한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네. 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는 말하자면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의 방법은 이제는 80년대, 70년대 방식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측들이 네.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생각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자꾸 국민을 거의 졸로 취급을 하면서 함부로 정책을 펼치고 상대방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네. 이런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방식에 있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제대로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존중 이런 부분도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